오늘은 제가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꼭 다짐하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 아시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들 말하지만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입에 착 달라붙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하면서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제 딴에는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가르침을 주고 싶다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꼭 좋은 방법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요즘은 참 좋네 라는 말이에요. 왜 제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좋음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속마음을 한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겨울을 나는 일이 온 가족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지금이야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 안이 금세 훈훈해지지만 그때는 연탄이라는 걸 뗐거든요. 젊은 분들은 아마 박물관에서나 보셨을 거예요. 그 까맣고 구멍 뚫린 연탄을 창고에 가득 채워 넣는 날이면 온 동네 남자들이 달려들어 품앗이를 했어요. 얼굴이며 손이며 온통 새까만 검댕을 묻힌 채로요. 그렇게 들여놓은 연탄도 아껴 떼야 했어요. 행여나 밤중에 연탄불이 꺼지기라도 하면 온 식구가 추위에 덜덜 떨며 아침을 맞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 부지깽이로 연탄을 갈아주셨죠. 그뿐인가요? 연탄 가스라는 게 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창문부터 열어 환기하고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면 동치미 국물부터 마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기억이 뼛속 깊이 박혀 있으니 겨울마다 춥다고 투정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사는 걸 복으로 알아야 한다. 라떼는 말이야 연탄불 꺼질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잤단다. 제 딴에는 고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아이들 표정은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아마 속으로는 할머니 또 옛날 이야기 시작이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디 연탄뿐이었겠어요. 멀리 사는 가족과 연락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죠. 지금처럼 손안에 작은 기계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시골 마을에는 이장님 댁에나 전화기가 한 대 있었어요.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거기까지 달려가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겨우 통화를 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 속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잘 있다, 별일 없다. 짧은 안부만 묻고 끊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소통 방법은 편지였어요.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답장이 오기까지 며칠이고 몇 날이고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편지가 잘 도착은 했을까? 온갖 생각에 마음을 졸이면서요. 그렇게 기다리던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달고 다를 때까지 읽고 또 읽었어요. 남편이 멀리 돈 벌러 나가 있을 때, 친정 어머니가 그리울 때, 저는 그렇게 편지 한 장에 의지해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그러니 손주 녀석이 친구랑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1시간 넘게 영상통화를 하는 걸 보면 또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뭐가 불만이냐. 라떼는 말이야. 목소리 한번 듣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단다. 제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을 거예요. 제 고생과 아이들의 현재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내 고생이 더 컸으니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는 어쩌면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꼬장꼬장한 늙은이로 살아왔어요. 제 딴에는 지혜를 나눠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과거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제가 변하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대학생 손녀가 잔뜩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서류는 수십 군데를 넣었는데 연락 오는 곳은 없고 같이 준비하던 친구는 좋은 회사에 덜컥 합격했다고요. 자기는 재능도 없고 운도 없는 것 같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라떼는 말이야. 대학은커녕 학교 문턱도 못 밟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단다. 그 말을 하려는데 눈물 흘리는 손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이 마치 할머니는 제 마음 하나도 모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 이 아이의 아픔과 내 과거의 고생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겪은 고난이 이 아이가 지금 느끼는 절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나는 왜 자꾸만 내 기준으로 아이의 삶을 재단하려 했을까? 내가 살아온 세상과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인데 말이에요. 저는 연탄을 갈며 겨울밤의 추위를 걱정했지만 이 아이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신의 미래를 증명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편지 한 통을 기다리며 애를 태웠지만 이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고생의 종류와 형태가 다를 뿐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버거운 법인데 그걸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지금 힘든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할머니는 우리 손녀딸을 믿는다. 그렇게 한참을 안아주었죠. 손녀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아이들의 현재를 평가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편하고 아쉬웠던 것들 대신 새롭고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루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무릎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의사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고 그냥 주사 맞고 약 타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환자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세상 참 좋아졌다. 이렇게 아픈 곳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니. 예전에는 아파도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야, 요즘은 참 좋네. 또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되어야 구경할 수 있었던 귀한 과일들이 사시사철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한겨울인데도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가 나오고 한여름인데도 달고 시원한 귤을 맛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도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올라왔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칡뿌리를 캐먹고 송화가루를 모아 다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거든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먹고 싶은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배고픔의 서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제 마음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길거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올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게 돼요. 아, 요즘은 참 좋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의 변화는 제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입만 열면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은 어쩜 그렇게 그림처럼 선명하니. 요즘 가수들은 어쩜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니.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사람 말도 알아듣는다면서. 하면서 요즘 것들에 대해 신기해하고 칭찬하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기능도 있어요.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손안의 작은 기계,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걸로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멀리 사는 친구의 안부를 묻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게 되니 제 과거의 경험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을 너희가 알려주어서 참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고 재미있게 산다 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어요.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 속에는 어쩌면 나의 힘겨웠던 지난날을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걸, 그래서 지금의 너희가 있는 거라는 걸 알아달라는 작은 외침일 수도 있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참 힘든 시절을 꿋꿋하게 건너왔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과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며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들이미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아픔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요즘은 참 좋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첫째로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 온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고생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켜 왔기에 오늘날의 풍요와 편리함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현재를 이룩한 모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둘째로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인정과 격려가 담겨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구나, 참 복이 많다 라는 말 속에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어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어느새 따뜻한 행복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세상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나 그늘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어둠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어두운 면만 보이게 되고 빛을 보기 시작하면 희망과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제 남은 인생 밝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면서 살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훈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따뜻한 말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요즘은 정말 참 좋네. 우리 경따수 구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나도 모르게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요즘은 참 좋네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연습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가슴속에 소중한 지혜로 간직하되 우리의 시선은 현재의 감사함과 미래의 희망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생각만 해도 참 따뜻하지 않나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